네, 안녕하세요. 고리타분의 우도엽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영상 올린 게 8월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4, 5개월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뭐 특별히 무슨 어떤 큰 일이 있어서 뭐 안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바쁘기도 했고 해서 잠정적으로 안 올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냥 아무래도 제가 어떤 좋은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욕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영화를 또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정말 오랜만에 저 혼자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그냥 영화 한 편 가지고 제가 리뷰 겸 뭐 그동안 저 혼자 녹음했던 영화들이 2편인가 있어요. 그 애프터선하고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들처럼 그냥 저 혼자 어떤 한 영화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하고 저의 나름의 해석 혹은 저의 감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은 유튜브로 그때 소리도 없이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다뤘죠. 그 팟빵이라는 팟캐스트 플랫폼에는 영화 이야기로 라고 해서 영화 관련 컨텐츠만 올라가는데 유튜브에는 저희들끼리 그냥 특정 사회적인 주제일 수도 있고 뭐 인문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로 약간 토론회 같은 컨텐츠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막 재밌는 좀 예능 이런 비슷하게 그런 컨텐츠도 기획을 했었는데 뭐 무산이 됐죠. 저희가 녹음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뭐 나머지 2명이 같이 할 수 있을까는 뭐 이야기 해봐야겠지만 그냥 저 혼자서라도 이렇게 정말 가끔씩이라도 좋은 영화 만나면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주기적으로 올라갈지는 솔직히 장담은 못하고요. 그냥 좋은 영화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또 떠드는 또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떠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씩 녹음해서 좋은 영화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화에만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영화 이야기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1년 작품이고요. 줄거리를 좀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배우이자 연극 연출가인 가후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가후쿠는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죠. 근데 그 외도 사실을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아내와 다투고 이럴 새도 없이 가후쿠의 아내가 우연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히로시마 연극제에 가후쿠가 초청이 되고요. 그래서 그 연극제에서 가후쿠는 연극을 연출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배우는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여서 이제 연출만 맡게 되고요. 그곳에서 연극제 규정상 원래 운전을 직접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미사키라는 전속 기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연극제를 준비하고 연극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본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스포일러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영화를 보고 들어주시면 좀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운전에 우리의 삶을 비유하곤 하죠. 어떤 목적지가 있고 그곳을 향해서 내 차를 몰아서 찾아가는, 뭐 때로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꽉 막혔다가 뻥 뚫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목적지에 결국엔 도착해내는
그런 운전과도 같은 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전의 인생 혹은 뭐 삶 이런 거를 비유하곤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운유가 드러나는 장면이 꽤 있습니다. 뭐 가령 가오쿠가 이제 농내장으로 작은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가오쿠의 삶 자체에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죠.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고 그 사고 이후에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기도 하고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인생 속에는 굉장히 크고 작은 상처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운전을 하다가도 크고 작은 트러블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뭐 말이죠. 그런 자신의 인생과도 같은 운전을 가오쿠는 남에게 맡기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맡기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과도 같은 거고, 뭐 그냥 영화 안에서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아내랑 녹음하면서 주고받았던 그런 연극 연습들도, 대사 연습들 이런 것도 막 하고 이러니까 남과 함께 타는 차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앞서 말했듯이 운전이 인생에 비유되기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내 인생을 맡기기 불편한 거죠. 근데 규정상 맡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제 그 미사키라는 전속 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운전을 맡기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전속기사인 미사키가 또 중요한데, 이 미사키는 남의 인생에 최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려고 해요. 뭐 실제로 무관심할 수도 있고 무관심해 보이죠. 약간 좀 뚱한 표정으로, 내내 약간 무표정한 표정으로 운전을 하니까 뭐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남의 인생에 굉장히 관여를 크게 하는 운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미사키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점점 한 사람의 인생에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남과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살짝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미사키는 남의 차를 운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인생에 비유했다라고 생각하면 미사키는 누구보다도 남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은유가 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 소통,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게 인생에서의 여러 상호작용이겠죠. 사회작용이고, 미사키도 본인도 자신의 인생의 상처를 그런 소통과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작중에서 윤수 유나라는 한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와 가후쿠 그리고 미사키 이렇게 넷이서 식사 자리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미사키는 본인의 감정을 처음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미사키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운전을 더더욱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죠. 그녀는 이제 본인의 상처 입은 인생을 어떤 노력으로 치환을 해요. 그 어떤 노력이냐면 타인의 인생에 최대한 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죠. 운전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처 입은 본인의 인생을 역으로 치환해서 남의 인생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좀 이런 운전이라는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의 상처와 치유, 소통과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고찰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운전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극이죠. 작중에서 이제 가오쿠가 연출하는 연극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흔히 연극 떠올리면 어떠세요? 약간 그냥 한국에서 하는 연극이면 한국어로 주고받고, 뭐 미국에서 보면은 영어로 주고받겠죠. 그러니까 연극이라 함은 사실 단일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건 당연해요. 사실은 어떤 관객에게 정보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작중에서 이 영화 속에서 연극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적이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모국어를 이용해서 연극을 진행해요. 이는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고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부분으로도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우선 우리는 저마다 모두 상처가 있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상처를 극복을 했든 못했든 상처를 받은 경험은 누구나 있고 상처 없는, 흉터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근데 마치 다른 언어들을 갖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연극 연습을 진행하는 이 작중의 인물들처럼 그런 인물들의 모습처럼도 보이는 거죠. 저마다 다른 상처를 갖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언어를 갖고 소통하며 연극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연극의 속성을 조금 생각해보자면 연극은 사실 기본적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이 되어서 소리내는 예술이에요. 내가 아닌 어떤 캐릭터, 어떤 인물을 어떤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그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통하는 언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그런 예술이다 보니까 그런 속성을 생각하면 꼭 내 언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도 누군가는 필리핀어, 또 누군가는 중국어, 누군가는 일본어, 또 한국어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 누군가는 수어를 하기도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한국인 유나라는 인물이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사나 말이 끝나면 책상을 가볍게 쿵 하고 쳐서 신호를 줍니다. 남에게. 그럼 상대에게. 제가 여기서 느낀 바는 다음과 같은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상처, 남들의 상처는 그저 당신의 작은 신호, 그리고 당신만의 표현으로 저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연극 연습 장면이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저마다의 상처를 갖고 저마다 그런 흉터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우리는 남의 그런 흉터, 상처 이런 것들,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작은 신호나 모습들로 눈치를 채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보듬어주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도 그럴 게 영화 속에서도 가오쿠는 점점 자신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 중국어, 필리핀어, 수어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영화 속에서 합니다. 타인의 인생과 상처를 알고 소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극의 속성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움직임이, 그 노력이 연극을 하는 행위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가오쿠는 이런 노력과 동시에 본인의 상처도 치유됨이 보여지죠. 가령 녹내장 안약을 넣는 모습으로 그 치유가 은유되기도 하죠. 영화 속에서. 그리고 결국엔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처음에는 이 가오쿠의 연출 방식이 이제 리딩을 할 때 처음에는 감정 없이 대사를 마치 책 읽듯이 그냥 드라이 리딩을 해요. 보통 흔히 드라이 리딩이라고 하는데 그 드라이 리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엔 연극 배우들이 점차 자기 대사에 감정을 넣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쿵 책상을 쳤던 그 작은 신호가 없이도 마치 여러 명이 한 언어를 쓰는 단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이 영화는 우리에게 관객에게 굉장한 울림과 메시지와
의미심장한 어떤 인생에 대한 고찰을 안겨주는 그런 영화가 되어주죠. 저는 이 영화를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인생과도 같은 운전, 연극, 언어가 있다면 남에게 맡기는 운전대가 있고 타인의 삶을 사는 연극이 있고 또 다른 언어임에도 이루어지는 소통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는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리고 그 속에서 흉터를 지우고 마지막에는 타양에 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강아지와 사는 미사키처럼 또 이해할 수 없는 유나의 손짓에 눈물을 흘린 가오쿠처럼 그리고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면서 따뜻하게 포옹을 해준 유나처럼 이 로드무비는 그 어떤 약보다도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우리의 상처를 좀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원래 인생의 장르가 로드무비니까요. 네, 그렇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를 들고 고리타분 영화 이야기를 진행해 봤는데요. 또 좋은 영화 있으면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은 그런 영화가 생긴다면 언젠가 또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성목 씨랑 건희 씨가 같이 이제 이야기해서 시간 되면 같이 하고 아니면 또 저 혼자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 언젠가는 꼭 돌아오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